마지막 전투 세 번째 이야기 마지막 왕. 따뜻한 바람이 부는 숲 사이의 좁은 길을 한 무리의 행렬이 걷고 있다. 햇살 비치는 나무들 사이의 새들의 지저김, 아름다운 들장미의 풍경과는 달리 침묵과 긴장된 분위기 속에 이어지는 행진은 발자국 소리만 더 크게 들리게 한다. 2시간이 넘는 행군 후 마침내 마구간이 보이는 언덕에 도착했을 때 무리의 리더인 듯한 젊은 남자가 입을 열었다. 모두 호랑 가시나무 숲에 몸을 숨기고 기다리라. 아직 밤이 되기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니 잠을 자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자리에 누운 젊은 남자의 눈은 해지는 어둑어둑한 하늘을 향하며 깊은 생각에 빠져든다. 나는 나니아의 왕이자 케어페러벨의 군주요 론제도의 황제인 티리온이다. 오늘 나니아의 상징인 케어페러벨 성은 함락되었다. 많은 백성의 죽음 위에 성벽에 걸린 칼로르멘의 깃발은 아슬란의 통치가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제 존재하지 않는 나니아의 영광을 위해 아슬란을 위해 마지막 전투에 임하는 나 또한 멸망한 나니아의 마지막 왕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사라질 것이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나니아의 멸망이 교활한 시프트의 속임수와 계략으로 시작되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조는 이미 나의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서서히 이루어졌다. 릴리언 왕 이후 이어진 오랜 평안과 안정의 시간은 많은 부와 번영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이 부와 번영이 왕들에게는 더 많은 교역을 통해 왕의 창고와 권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쪽으로, 일반 백성들에게는 무분별하게 밀려오는 문화에 동화되어 자유인과 깨어있는 자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도록 이끌었다. 상업 발전을 위한 교역의 이름으로 론제도와 아첼랜드, 칼로르벤 사람들이 밀려왔고, 그들 중 상당수의 무법자들과 불황자들은 등불 황야 서쪽 너머에 세력을 형성하며 도시로 발전해 갔다. 아마 시프트도 이들과 어울리며 이 도시를 기반으로 세력을 키웠을 것이다. 라바다슈의 침공 이후 철저한 경계로 칼로르멘에 대한 방어벽을 함께 구축해오던 우리의 친구인 아첼랜드에도 변화가 생겼다. 칼로르멘인들과의 통혼으로 또 하나의 칼로르멘 세력들이 형성되었고, 그들은 아첼랜드의 경제와 상권의 중심 세력이 되었다. 그리고 이들과의 잦은 왕래는 나니아에서도 칼로르멘의 애완 원숭이와 향수, 가마를 이용한 오락, 오렌지와 바나나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더불어 칼로르멘에 대한 경계심도 무뎌지게 만들었다. 나니아는 칼로르멘의 작은 지방의 4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나라이다. 그리고 주변국들, 특히 칼로르멘은 우리를 늘 노리고 있었지만 오랜 세월 그들을 두렵게 했던 것은 겨울 마녀의 마법을 끝낸 전지전능한 아슬란에 대한 두려움과 그가 창조한 마법의 백성들에 대한 거부감이었다. 하지만 정작 많은 나니아인들은 아슬란의 통치 안에 의존하며 살던 가장 안전한 방식을 잊어갔고, 아슬란은 과거의 역사와 신화 속에 등장했던 신처럼 여겨졌다. 점점 무역과 외교, 왕을 통한 군사력이 우리를 보호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아슬란의 성품과 그에 대한 지식도 희미해져 버렸다. 이런 변화된 상황 속에 나의 할아버지는 서쪽의 무법자들을 막기 위해 세계의 탑을 쌓아야 했고, 내 아버지 얼리언은 평생 크고 작은 전쟁을 치러야 했다. 그리고 거인족과의 싸움에서 입은 부상으로 삶을 마쳤다. 다행히 선왕의 시절에 비해 나의 통치 기간은 비교적 평안했다. 마지막 왕의 슬픔을 어떻게 표현할까? 불과 3일 전만 해도 나는 나니아의 소박한 왕이었다. 화려한 궁보다 주얼과 함께하는 숲속의 시간을 더 좋아했고, 나니아의 동물들을 사랑했다. 소년이던 16세 때 아슬란에 대한 갈망이 생긴 이후 나의 가장 큰 소망은 그분을 만나는 것이었다. 동쪽 바다를 보며 그분을 그리워했고, 나니아의 역사를 익히며 그분을 가슴속에 새겼다. 나는 그분을 사랑했으나
정확한 지식이 없었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다. 아마 이것이 나니아 전체가 어리석음에 빠져 멸망에 이른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나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과거를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른 순간 나는 그분을 알게 되었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여전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셨다. 하지만 곧 또 배우게 되었다. 질과 유스터스라는 동역자를 보내셨지만 그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방법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가는 이 길이 행복한 결말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언덕 위의 대집회에서 마국간암이 타슈의 제물이 되는 공포의 장소로 바뀐 후 모든 것이 급격하게 돌변하였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마지막 전투는 시작되었다. 마지막 왕으로서의 나는 내 백성들이 스스로 자멸하는 것을 보아야 했다. 그리고 더불어 나의 어머니와 같은 세계가 사라지는 것도 똑똑히 보아야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의 상황에도 우리는 전사이기에 활시가 벗지 않도록 고개를 돌렸고 입을 다물었다. 칼로르멘의 북소리에 이미 모든 희망을 버렸으나 오직 끝까지 고귀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싸웠다. 유스터스와 질이 끌려가 마국간 안으로 던져졌고 멧돼지가 쓰러졌지만 서로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마지막 나의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칼로르멘의 대장 리슈다를 끌어안은 채 스스로 마국간 안 곧 죽음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그곳이 아주 오래전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았던 돌탁자의 마국간임을. 마국간 안에 펼쳐진 아름다운 아침의 세계에서 나는 그토록 열망하던 아슬란을 보았다. 나는 얼굴과 얼굴을 맞댄 채 그분을 보았고 암울한 시기를 꿋꿋하게 버틴 나니아의 마지막 왕으로서의 사명을 다했다. 그리고 이제 그림자의 세계를 넘어 올라간다. 더 높고 깊은 세계 안의 세계, 나니아를 향하여. 이 이야기는 마지막 왕의 이야기다. 이것은 티리언의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요시야 왕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의 이야기이다. 가장 암울한 시기에 왕이 되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 그는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철저하게 개혁을 단행했지만 그들은 진심으로 돌이키지 않았고 주어진 예언대로 멸망의 길로 갔다. 멸망의 길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운 그에 대해 역사는 평가한다. 마지막 전투지인 무기또에 그가 나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이라고. 이집트와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의 충돌에 교만하고 경솔이 끼어들었다라고. 하지만 유다의 왕으로서 길을 막지 말라는 이집트 느고 왕의 요구를 막지 않을 수 있었을까? 과연 갈그미스 전투에 나서는 그가 자신의 죽음과 그 나라의 운명을 예측하지 못했을까? 그 마지막 왕도 티리언처럼 그렇게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았다. 하지만 그 죽음은 나니아의 마국간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약속,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되며 유다와 그 줌에게 내릴 모든 재앙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말씀을 이루는 은혜와 평안을 위한 죽음이었을 것이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남았다. 매일 주어진 쳇바퀴 같은 삶을 반복하며 가끔씩 잊고 산다. 이곳이 전쟁터임을,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하여 싸워야 하는 곳임을. 나니아의 이야기처럼 마침내 꿈과 같은 삶이 끝날 때 우리는 고귀한 죽음을 위하여 마지막 왕으로서의 각자의 전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명을 마친 자로서 하늘의 열린 문을 향해 달려가 무지갯빛 보좌에 앉아 맞이하시는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얼굴을 벗기실 때 진정한 마지막 왕이신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